안녕하세요. 심연섭입니다. 오늘은 소식의 녹균헌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도연명의 시를 감상을 했었죠. 도연명을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이렇게 존중받게 만든 그 장본인이 이 소식이잖아요. 그래서 그 인연의 꼬리를 잡아서 오늘은 소식의 시를 감상을 해보겠습니다. 우선 간단히 작자 소개를 할게요. 소식은 자가 자첨이고 호가 동파죠. 동파거사라고도 하고. 그래서 우리는 소동파라고 더 많이 부르죠. 너무나 우리 입에 익숙하게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 너저분하게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북송시대 때의 미산 사람으로 미산 사천성 쪽에 있는 지명입니다. 아버지 소순, 아우 소철과 함께 삼소라고 불리며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 소순, 소철, 소식 이 3부자가 모두 당송 8대가에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한 집안의 3부자가 이런 정도의 그 역사적으로 칭송을 받고 그런 인정을 받는 집안이 또 있을까요? 저는 그 조조 3부자도 뭐 거의 필적한다고도 보긴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 두 집안 말고는 잘 저는 기억에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. 제가 당송팔대가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그냥 막연하게 당나라 송나라 시대의 여덟 대가, 여덟 사람의 대가라는 뜻이니까 당나라 때에 200과 두보는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나중에 이걸 조사해 보니까 200과 두보가 안 들어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은 당연히 들어갔겠지만 당송 8대가는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 거라서 200과 두보가 빠져 있었습니다. 왕안석의 신법을 반대하다가 여러 차례 유배와 복권을 반복을 하는 그런 파란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. 그 해남도 유배를 끝으로 해남도는 요즘 하이난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 휴양지, 중국 남방에 있는 큰 섬이죠. 거기 유배를 끝으로 이제 사면이 돼서 돌아오다가 도중에 죽습니다. 그때 나이가 66세였습니다. 소동파는 송대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예술가 겸 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시, 서, 화, 문, 이 모두의 아주 뭐 대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송나라뿐 아니라 중국을 대표하는 그런 예술가 겸 학자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문집으로는 동파 전집이 전해오고 있습니다. 뭐 일반적으로 소동파 그러면 두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. 적벽부, 동파요. 이 적벽부라는 그 전적벽부, 특히 이 전적벽부의 글은 저는 지금까지도 가장 한문 문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런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너무너무 정말 한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? 정말 그거 읽어보면 정말 뭐
통탄, 정말 감탄 연발이죠. 또 동파육이라는 거는 이제 요리 이름이죠. 소동파가 지금 중국의 항주라는 도시에 가면 그 서호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, 그 지역의 그 지방관으로 그 부임을 해서 일을 하다 할 때 거기에 막 홍수가 나가지고 그 치수 사업을 벌여서 그 지방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관리가 됐습니다. 소동파가. 지금도 그 서호에 가면 소제라고 하는 제방이 있어요. 그때 소동파가 앞장서서 그 제방을 쌓아서 치수를 했다는 그런 제방입니다. 그때 이제 지방의 백성들이 그냥 그 고마움에 소동파의 그 업적과 덕망에 감복을 해가지고 고기 선물을 막 많이 했다고 그래요. 그런데 소동파는 그 받은 고기를 다시 요리를 해가지고 다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답니다. 그 요리 이름이 동파육이에요. 지금까지도 전해오는 유명한 요리입니다. 돼지고기를 이렇게 양념 간장에다가 졸여서 만든 그런 종류의 요리입니다. 왼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. 이게 동파 입극도라고 한문으로는 그러는데, 여기 보니까 삿가 쓰고 남학신시는 소동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. 이 그림은 우리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림입니다. 우리나라의 이 동파 입극도, 한문으로 하면은 동파 입극도 이렇게 써요. 그러니까 입이라고 하는 게 이 삭간 입자고, 극이라는 것은 남학신 극자예요. 그래서 삭가 쓰고 남학신 시는 이런 그림이 예, 소동파를 상징하는 그림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몇 점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. 자, 그러면 중국의 뭐 검색을 사이트를 하다가 발견한 그림인데요. 아주 너무 운치가 있고 멋있어서 한번 같이 보자고 이렇게 보여드립니다. 굉장히 멋있어요. 본격적으로 소동파의 시를 감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하나 잠깐 소개하고 갈게요. 소동파의 진적 작품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. 여기 이 작품이 백수산 불적사 6기라고 하는 소동파의 친필 진적입니다. 소동파가 우리나라로 하면 고려시대 때인데, 아니 그 옛날에 소동파, 그것도 중국의 송나라 북송의 그 사람의 작품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게 있을까? 굉장히 의아스럽죠? 가로 3.6m, 세로 0.5m, 긴 그네 장축인 셈인데요. 이 앞부분을 조금 크게 확대해 보면 틀림없이 소동파 필적입니다. 소동파의 뭐 그 맛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. 이거에 관련된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. 이, 이, 이것은 2019년도에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서 거묘 유희강 선생의 특별전을 했었어요. 저도 가봤는데, 그때의 그 소개를 한 조선일보 기사입니다. 물론 여기는 2020년도,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니까 2020년도에 입력을 한 거네요.
박물관은 성균관대 박물관을 말합니다. 소동파 작품이 국내에 유입된 경로를 밝혀냈다고 했다. 원나라 인종이 고려 충수광에게 선물했고 문신 이연충이 공신에 책봉되면서 다시 충수광에게서 하사받았다. 그러니까 이연충이 이제 그 작품을 아까 앞에 있는 그 소동파의 작품을 가지고 있었고 이연충의 아들 이광기가 윤원무에게 넘기면서 이후에는 파평윤씨 가문이 오랫동안 소장해 왔다.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이광기가 이제 윤원무에게 넘기면서 파평윤씨 집안에서 쭉 소장을 해왔답니다. 김대식 학예실장은 이제 박물관, 성균관대 박물관 학예실장이겠죠. 그 사람 말이 유희강 선생은 1950년대 후반 파평윤씨 종손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이 작품을 구입했다며 당시 서울 안국동에 99칸짜리 기와집을 팔아서 구입했다고 한다고 말했다. 지금은 검여의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다. 이런 이제 기사를 제가 소개합니다. 그러니까 소동파의 그 진적 작품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있다라는 거. 뭐 대한민국이 역시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. 이런데 좀 기분이 좋아요. 이런 거를 보면. 그러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. 녹균허는 푸를 녹 대나무 균자입니다. 이게 대나무 중에서도 푸른 대나무의 균이라는 대나무가 있나 봐요. 그래서 푸른 대나무 집 그런 소리고 가사 식무육이나 불가 거 무죽이며 무육 영인수나 무죽 영인속이라. 인수 상갑이나 사속 불가의로다. 방인이 소 차언하며 사고 환 사치라 하네. 약대 차군 잉 대작이면 세간다유 양주하기리요. 이런 정도의 시입니다. 이 시를 보면은 뭐 시도 특이하죠. 형식도 뭐 근체시 형식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오원제 율시의 형식인데 밑에 7원 대구를 덧붙여 놨어요. 그러니까 특이한 시입니다. 이 시도. 그러니까 오원 율시로 다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. 이 시를 읽어보면. 그리고 이제 이 시를 보면요. 보통 시 작법상 같은 단어나 같은 글자 반복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. 그런데 이 시는 뭐 여기 보면은요. 가자도 뭐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없을 무자도 4번이나 반복이 되고 또 사람인자도 또 그렇죠. 사람인자도 4번이나 반복되고 뭐 이래요. 그러니까 이런 시는 특히 이제 서예가들이 작품을 할 때는 이런 시를 굉장히 꺼려합니다. 서예 작품을 할 때도 특히 시는 반복이 많이 그래도 되지만 서예는 같은 글자가 나왔을 때 똑같게 쓰면은 정말로 그것을 금기시하거든요. 똑같이 같은 글자를 똑같이 쓴다는 것은 그야말로 서예가에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뭐 왕이지의 난정서에 보면 그 가을지자가 26번인가 나와요. 그런데 그 가을지자가
전부 다 다릅니다. 역시 그 왕이지 전범에서 이제 비롯된 그런 전통이라고 또 할 수 있겠는데, 하여튼 서예가들이 그렇게 반복되어서 쓰려고 그러면 얼마나 같은 글자를 다르게 쓰려면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시를 안 좋아하죠. 그러나 저는 그냥 이 시를 선택을 한 이유가 선비 정신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서 일부러 이 시를 택했습니다.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가사, 하게 할 수 있다. 하여금사, 부리게 할 수 있다. 식무육, 식사에, 먹는 데에 고기가 없게 할 수는 있다 이거죠. 식사에 고기 없게 할 수는 있으나 불가 거무죽이라. 거처에 사는 데에 대나무가 없을 수는 없다. 우육영인수나, 고기가 없으면 여기 영자도 하여금 영자입니다. 여기 가사자나 같은 뜻이에요. 위치를 바꿔놨죠.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마르게 할 수는 있어요. 고기 없으면 사람을 마르게 할 수는 있으나 무죽 영인속이라. 대가 없으면 사람을 속되게 한다. 인수상갑이나 사속 불가의로다. 사람이 마르면 오히려 상이죠. 오히려 살찌게 할 수는 있으나 사속, 선비가 속되면 불가의 고칠 수가 없다. 방인소 차언하며 사고한 사치라. 옆에 있던 사람, 겹방자죠.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을 비웃으며, 그러니까 고기는 없어도 되지만 대나무는 없이 못 산다 이런 말을 듣고서는 사고한 사치라 한다. 고상한 듯도 하고 또 어리석은 듯도 하구나, 이렇게 말을 옆 사람이 하고 있어요. 여기서 시를 끝내기가 좀 애매하죠. 내용상. 그러니까 소동파는 일국 글자에 실은 대구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. 약대 차군 잉 대작이면, 약은 만약에 차군을 대하고서, 차군은 대나무를 가리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런 대나무를 같이 대하고서 또 여전히 대작, 잘 먹고자 한다면, 크게 씹는다, 씹을 작자인데 크게 먹고자 한다면, 그런 말이죠.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욕심을 낸다면 그런 말입니다. 세간다유 양주하기려. 세간에 어찌 양주하기 있겠느냐. 여기 나자는 어찌다. 현대 중국어에서는 저나자죠. 저나, 저것 하는 지시사로서 나인데, 한문에서는, 그래서 현대 중국어는 이제 이 뜻처럼 어찌나 그러면 앞에다가 입구자를 붙입니다. 그러나 고전 한문에서는 이걸 어찌나로 쓰죠. 여기서는 양주학이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죠. 이 양주학이라는 말은 이제 고사가 있어요. 그 예전에 막 한 네 사람의 그 선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 소원을 한 사람씩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. 모여 앉아서. 그리고 한 사람이 나는 양주 자사가 되고 싶다 그랬답니다.
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양주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평안감사쯤 되는 그런 요직이었나 봅니다. 지방관으로서는. 그런 양주자사가 되고 싶다.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, 나는 뭐 재벌이 되고 싶어. 돈이 많은 그런 부자가 되고 싶어. 또 그랬대요.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은, 나는 뭐 그냥 신선이 돼서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. 이랬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에 듣고 있던 그 사람이, 나는 양주 자사가 돼가지고 양 허리에다가 금은 보화를 가득 차고서 학을 타고 양주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오르고 싶다. 이랬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러니까 모든 그 욕심을 다 부렸는데 세상에 어찌 그런 양주하게 있을 수가 있느냐. 저도 뭐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걸 너무 절실하게 느꼈습니다. 하나 지금까지 공부해서 꼭 이것만은 틀림없이 알았다 하는 게, 세상에는 하나 얻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고, 한 번 좋아지면 한 번 안 좋아지는 그런 의미 있고 양이 있고 하는 것은 진리로구나라는 것은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하나 틀림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소동파도 일찍이 그것을 깨달아서 이런 멋진 시를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선비로서 고기 반찬을 못 먹을지언정 대나무는 휠지언정 꺾이지 않는 그런 선비 정신을 상징하잖아요. 사군자의 하나.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와 함께 살겠노라. 이런 뭐 시로서는 운치로서 어떤 뭐 그런 대단한 그런 시상을 우리에게 주지는 않지만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라서 소개를 해봤습니다.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가사식 무육이나 고기 없이 먹게 할 수는 있지만 불가 거무죽이라 대 없이는 살 수 없다네. 무육 영인수나 고기가 없으면 사람을 마르게 하지만 무죽 영인속이라 대가 없으면 선비는 속된다. 인수상갑이나 사람이 마르면 의려 살찌게 할 수 있지만 사속 불가의로다. 선비가 속되면 고칠 수 없다. 방인소 차언하며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을 비웃으며 사고한 사치라 하네. 고상한 듯도 하고 어리석은 듯도 하다네. 약대 차군 잉 대작이면 만약 대와 함께 살며 또 잘 먹겠다면 세간다유 양주하기리요. 세상에 어찌 양주하기 있으리요. 번역문만 한번 다시 한 번 더 읽을게요. 고기 없이 먹게 할 수는 있지만 대 없이 살 수 없다네. 고기가 없으면 사람을 마르게 하지만 대가 없으면 선비는 속된다오. 사람이 마르면 의려 살찌게 할 수 있지만 선비가 속되면 고칠 수 없다오. 옆에 있던 사람이 이 말을 비웃으며 고상한 듯도 하고 어리석은 듯도 하다네. 만약 대와 함께 살며 또 잘 먹겠다면 세상에 어찌 양주하기 있으리요.